모든 사건에서 법관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 법관이 사건에 관해서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으면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라는 이 제척 규정이 있을까? 아니잖아. 염려가 있다는 거야. 더구나 헌법재판은 1심, 2심, 3심이 아니라 단심 재판이야. 한 번에 끝나는 거야. 이런 단심 재판인 헌법재판에서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헌법재판관에 의한 실질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모두를 갖춘 판결이 나와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안녕 판심이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영배, 이민선, 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해.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법연구회가 뭔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다뤄달라는 댓글과 요청이 많아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 윤 대통령 측은 문영배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여 년 전에 SNS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교류한 점과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과 일반 형사재판이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헌법재판관은 기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알고 있어? 보통 형사재판은 형법 등 형사법 위반이 되면 바로 유죄 선고가 되잖아. 법률 위반이 있으면 유죄,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같은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됐다, 바로 탄핵, 이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 위반을 했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탄핵 결정을 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여론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행위가 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분법적인 결론만 가능해. 하지만 탄핵재판의 경우에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더라도 사회 분위기나 국민의 법감정에 비춰서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면 탄핵이 기각되기 때문에 현재 여야 모두 여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국민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라든가 정당조사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2004년도에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다, 하지만 그 위반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기각을 한 적이 있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문영배 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11년과 2013년 사이에 SNS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대표와 최소 7차례 정치적 현안에 대해 소통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1년 7월 문 권한대행의 페이스북에 문판님 잘 계시죠? 만화님께 안부를 이라는 댓글을 달자 문 권한대행이 시장님 고생 많으시죠? 라고 답한 적이 있다고 해. 또 판사 시절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는데 2010년 자신의 트위터에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대. 두 번째,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산하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했어.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이 소속된 단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원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세 번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그가 근무하는 단체의 이사장이 소추인 측 대리인으로 나섰음에도 심리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며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탄핵 심판 관련 자료들이 배우자를 통해 소추인 측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했어.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직후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 동참하고 국회 측 대리인 공동대표인 김희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법연구회가 문제되고 있잖아. 도대체 우리법연구회가 뭐길래 논란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1989년에 출범해서 2018년에 해체된 우리법연구회가 있었고,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 국제인권법연구회야.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가 연구를 하기 위한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전국 법원의 판사들 중 10에서 15% 정도 남짓이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인 헌법재판소 구성원 8인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우리법 연구회나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몸을 담았던 재판관은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등 3인이라는 거야. 8명 중에 3명이라는 수치는 비율이 다소 높다는 뜻이야. 더구나 우리법 연구회 회원 판사들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법조 고위직에 대거 진출했어. 특히 우리법, 국제법 연구회 회장을 모두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는 6년 동안에는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주요 보직에 이들이 다수 임명됐어. 그 결과 한때 대법관 14명 중에 7명, 헌재재판관 9명 중에 5명이 이들 단체 출신으로 채워지기도 했어.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는 거야. 또한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도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를 했던 공수처장이 인권법 출신이고,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이승현 판사도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고, 민주당이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추천한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도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고,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은 이 단체에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헌재에 합류했어. 헌법재판관은 헌법으로 9명인데 지금 현재 8명 중에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야.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후보자까지 재판관이 되면 헌재와 우리법 연구회의 관련성은 9명 중에 6명, 66%로 올라가게 될 우려도 있다는 거야.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게시판에는 우리법 연구회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목적과 명단을 공개하라. 우리법 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은 자진 사퇴하라. 우리법 연구회는 하나회보다 심한 것 같다. 좌편향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탄핵 심판을 할 수 있을까라는 등의 비판글이 잇따라 올라왔어. 이에 대해서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어. 헌재 공보관 말처럼 법관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돼. 이것은 당이야. 하지만 실제 그럴까? 기본적으로 법관은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이 요구돼. AI 판사와 인간 판사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 인간 판사는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의 마음은 인지상정이고, 판사나 헌법재판관 역시 직업으로서의 판사 이전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이는 범죄도 그 정황, 사정 등에 따라서 죄명이 같더라도 형량이 달리 나오는 것이고, 1심, 2심, 판심, 1심, 2심, 3심 이렇게 심급별 결론이 유죄, 무죄가 완전히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존재하거든. 하지만 실제 일부 판사의 경우에는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 법관의 양심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과 같은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가 실제 존재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정진석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의 경우는 검찰이 구형을 벌금 500만 원을 했어. 그런데 이를 넘어선 예상치 못한 실형이 1심에서 선고되었고, 1심 판사가 자신의 SNS에 정치 성향을 매우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글을 올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대법원이 1심 판사에게 엄중주의 처분까지 했어. 대법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이 1심 판결은 있잖아, 항소심에서 결국 파기됐어. 파기되고 벌금이 선고된 바가 있어. 현재 헌법재판을 두고 제기되는 논란은 단순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우리나라 행정부의 수반인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여부야.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실제 속마음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 그렇지만 적어도 직무 테마만이 드러나거나 명시적으로 SNS나 공개적인 석상에서 정치적 성향을 표명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지양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해. 그러라고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재판관에 대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 선출, 지명하도록 하고 있잖아. 또한 우리나라 법률 규정도 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때, 아니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형사소송법 제18조에는 기피 사유가 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실제 속마음을 알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있다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 또한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척조항이 있거든. 이것은 사실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관이 스스로 물러나라는 거야. 그 염려가 있는 제척 사유가 뭐냐면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어. 이건 무슨 말이야? 법관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잖아? 그렇게 모든 사건에서 법관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 법관이 사건에 관해서 당사자와 친족 관계가 있으면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라는 이 제척 규정이 있을까? 아니잖아. 염려가 있다는 거야.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법관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으니까 스스로 재판에서 물러나라. 이 규정이 있는 거야. 그 말은 법관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특정한 관계가 있으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라. 이게 제척 규정이야. 따라서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친족이 특정 정치적 성향을 지지하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법관이 꼭 불공평한 재판을 한다. 100%라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야. 더구나 헌법재판은 2심이 없어. 1심, 2심, 3심이 아니라 단심 재판이야. 한 번에 끝나는 거야. 이런 단심 재판인 헌법재판에서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헌법재판관에 의한 실질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모두를 갖춘 판결이 나와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헌법에서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각각 3명을 지명해서 9명을 하도록 정해놨어. 이 말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적 성향에 따른 헌법재판관 구성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가치를 가진 사람들로 헌재를 구성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라고 생각해. 다양한 이념과 가치관을 헌법으로 해석하고 9명이 합의에 이르러 결정한다면 헌법의 바람직한 이상에도 부합하고 헌법재판소의 위상도 스스로 높아지지 않을까? 나 판시미는 그렇게 생각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판시미들의 생각도 정말 궁금해.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면 내가 요거 취합해서 내일 다시 새로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 오늘도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줘. 안녕 판시미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내일 보자. 1심, 2심, 판심, 판심 법무법인